안녕하세요. JW 정원성형외과 설철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슴 확대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의 중요한 관심사인 촉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가슴 촉감은 어떤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 후 촉감은 세 가지 주요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 확대 수술에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자가지방 이식이냐, 보형물이냐, 보형물의 경우엔 어떤 보형물을 사용하느냐가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수술받는 분의 가슴 조직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보형물 주변에 생기는 피막의 두께입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요소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슴 확대 수술에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가지방 이식만으로 가슴 확대를 하면 완전 자연 가슴과 같은 촉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대 효과가 아쉬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지방이 허벅지나 배 또는 옆구리에 많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어떤 보형물을 사용하는가도 촉감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과거에 사용되었던 식염수 보형물은 물주머니 같은 느낌이라 요즘 사용되는 코에시브 실리콘 젤에 비해 촉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과거에 사용되었지만 요즘은 잘 사용되지 않는 표면이 거친 텍스처드 보형물은 요즘 주로 사용되는 스무스 표면의 보형물에 비해 움직임이 적고 고정된 느낌이라 상대적으로 촉감이 좋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렁한 보형물이 좋은 보형물이라 생각하시는데요. 과거 보형물들에는 응집력이 낮은 실리콘 젤을 사용하고 보형물 외피 안에 젤을 덜 채워서 한량한 느낌을 줘서 촉감을 좋게 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응집력이 낮은 실리콘 젤은 보형물 외피를 투과해서 나올 수 있고 보형물이 터졌을 때 젤이 주변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외피 안에 젤을 덜 채운 보형물의 경우 표면에 깊은 주름이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해 마모가 많이 되어 파열률이 높습니다. 피부 밖으로 보형물 표면 주름이 느껴지는 리플링 발생 가능성도 높고요. 따라서 무조건 소프트한 보형물이 좋은 보형물이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리플링은 촉감 점수를 깎아먹는 주요 요인이고 또 파열률과 파열 시 제거 용이성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요. 두 번째, 수술 받는 분의 가슴 조직 상태입니다. 사실 보형물은 사람 살과 촉감이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보형물을 자연 조직이 잘 덮어주어야 가슴 촉감이 좋습니다. 원래 본인 가슴 조직이 많이 있고 지방층이 두꺼울수록 보형물을 충분히 덮어줄 것이고 수술 후 전체 가슴에서 자가 조직 비율이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이 얇은 분에 비해 모양과 촉감이 더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비슷한 두께의 조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도 피부와 유선 조직이 질긴 분들의 경우 보형물 삽입 후 살이 늘어날 때까지는 촉감이 좀 탱탱한 느낌이 나지만 조직이 연하거나 느슨한 분들의 경우 수술 직후부터 괜찮은 촉감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보형물 주변에 생기는 피막의 두께입니다. 보형물이 인체 내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섬유성 조직을 형성해서 보형물 주변을 감싸게 되는데 이것을 피막이라고 합니다. 보형물 주변에 얇고 건강한 피막이 형성되면 촉감이 좋고 움직임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피막이 두껍게 생기면 이 피막이 보형물을 조이게 되어서 촉감이 단단해지고 보형물이 고정된 느낌이 나고 모양도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보형물 자체가 단단해지는 것은 아니고 보형물 주변 조직이 조여들어서 가슴이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수술 받는 분의 가슴 볼륨이 어느 정도 있고 조직 상태와 살성이 좋다면 어떤 의사가 어떤 수술 방법과 재료를 사용해서 수술해도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좋지 않은 분들의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촉감을 좋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조직 두께를 최대한 보완해야 합니다. 보형물을 덮을 조직 두께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 대흉근 위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들, 즉 유선 조직 하나, 대흉근막 하보다는 대흉근 밑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이중평면법으로 수술하는 것이 촉감 면에서 유리합니다. 저는 이중평면법을 발전시켜서 대흉근을 절개할 때 그 위를 덮고 있는 대흉근막을 살려서 조직이 얇아지지 않게 하고 대흉근을 절개하는 레벨을
가슴 조직이 상대적으로 두꺼운 높은 레벨에서 하고, 대흉근이 보형물을 덮어줄 수 없는 바깥쪽 부분에서는 정거 근막 아래로 공간을 만들어서 보형물을 한 겹 더 감싸줍니다. 조직 두께가 얇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또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자가지방 이식을 해서 전체 가슴에서 자가 조직이 차지하는 함량을 높여주고, 보형물 가장자리의 조직이 얇은 부분에 조직 두께 보완을 해주면 모양과 촉감이 좀 더 자연스러운 가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형물 주변 피막이 얇게 생기게 하는 조치들이 필요한데요. 완전 스무스 표면의 보형물보다는 피막 구축 예방 표면 처리가 되어 있는 스무스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이 피막이 얇게 형성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생각되고요. 수술 중과 수술 후 출혈을 최소화하고 완전히 무균적으로 깔끔하게 수술하는 것도 피막이 얇게 형성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피막 구축 예방약도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피막이 얇은 환자분에게도 이런 약을 쓰게 되면 보형물의 밑빠짐이나 옆빠짐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직이 타이트한 분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형물 자체의 촉감이 적절해야 할 텐데요. 너무 무르면서 젤이 덜 채워져 있는 보형물들은 보형물 주름이 많이 만져지고 파열률이 높아서 좋지 않고, 젤의 응집력이 너무 높은 보형물은 좀 단단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적절한 점성, 응집력, 그리고 탄성을 가진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현재 시판되는 보형물들의 자체 촉감은 회사별로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는 앞에 두 요건들, 즉 조직 두께 보완 그리고 피막 구축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술 후 고주파나 초음파 장비로 하는 관리의 효과를 맹신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저희 병원도 이러한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제 경험상 실제 효과는 미미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수술 후 이런 장비 관리 무료로 많이 해준다는 병원보다는 주치의의 수술 경험과 노하우가 많고, 수술 후에도 환자분의 가슴 상태를 직접 자주 체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드리는 병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슴 확대 수술 후 촉감은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촉감은 보형물의 무른 정도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조직 상태, 수술 방법, 피막의 두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JW 정원성형외과 설철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